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자신은 절여받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그런 말일 뿐이다. 이런 한탄인지 폐악질인지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법인카드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에서 김혜경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은 김혜경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소연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수행비서였던 5급 이 비서 배소연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자신은 모르는데 배소연이 법인카드로 모두 결제를 했더라. 그렇게 떠넘기다가 법인카드를 겨냥해서 검찰이 처음으로 소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혜경이 진술을 거부합니다. 또 2달 전에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재명이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그런데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리분별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그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단체 15곳 가운데 2-3곳은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빨리 출범을 하자, 일단 시작을 하자, 의사들과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안심부터 시켜야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또 의기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의체가 아닌데 꼭 참여를 해야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참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면 한동훈이죠. 그런데 비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의료 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왜 협의체가 출범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야 의정 이 협의체를 만들자.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는 게 뭐냐라고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꼬집으면서 같이 더불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참 그동안 많이 참다가 그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계엄을 이야기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계엄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지도 않을 오지도 않을 외계인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외계인이라고 꼭 표현을 썼습니다. 그 소위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 조국, 진성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동훈의 외모에 대해서 사실 외계인 같다, 부자연스럽다, 굉장히 혐오스럽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외모를 가지고 이런 저질의 막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꼬집은 것이죠. 한동훈에 대해서 외계인이라고 해서. 근데 그 부분을 진성준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조국은 왜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조국은 이 평론할 가치도 없는 거의 그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런 당이 지금 정치의 정당이다, 국회의원이다. 저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 쓰레기 같은 품성, 쓰레기 정치 자질 이거밖에는 안 남아있는 것이죠. 그 남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 진성준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하다라고 한 것이고요. 김어준은 그게 김어준이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부 쪽도 대통령실도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의료 대란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표의 제가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이 한동훈에게 완전히 말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생각은 의료 대란이 일어났으면 싶은 겁니다. 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도 퍼뜨리고 싶을 겁니다. 또 거짓 선동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회담이 있을 즈음에서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뭔가 국회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쥘, 자신이 주도권을 쥘, 의료 대란은 굉장히 국민 건강과 연결이 되니까 너무 이걸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기에는 또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계산을 했던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응해줄 듯 하면서 대표회담을 하면서는 수위를 아주 낮춰버렸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의료의 대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회에서 대처하자. 한동훈이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추석 연휴에 잘 대비해달라는 그런 합의문 발표로 아주 수위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 의정 갈등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딱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묶어놓지 않으면 의사 측과 협상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뭐 의견 차이가 좀 있어도 결국은 이 당정 화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해야죠. 문제는 가장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목리를 부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릴지 모른다. 이걸 딱 발목을 잡은 겁니다. 민주당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뭐 이 협의체를 자기들이 만들자라고 해놓고서는 공격용으로 이게 어느 정도 좀 되어 간다라고 싶으니까 최근 들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협의체에. 그 부분을 오늘 한동훈 대표가 참다 꼬집은 겁니다. 이 정부 측 대통령실도 잘 좀 이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짚어두고요. 그 다음 이 대통령의 가족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의 가족들과 접촉을 할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또 언제나 뭐 현안이 됩니다. 이 비리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 수사나 YS와 DJ의 자녀들은 제가 접촉도 많이 했고 잘 압니다. 또 정치권에 그 사람들은 등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그 이후에 노무현, 뭐 문재인 이 문제가 돼도 사실 직접 접촉은 하지 않고 내용들을 많이 알아도 그 가족 관계를 다 알아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 직접적인 검찰 수사나 정치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저는 가급적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통령 가족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해보면 YS DJ의 자녀들입니다. 참 대통령의 가족으로 산다는 고통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도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프라이버시는 가급적이면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가족 문다혜라든지 문준용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아는 한 이 문재인의 성격을 닮았다라기보다는 김정숙의 성격을 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보니까 분도 못 참고 화도 잘 내고 이 벌컥벌컥 이런 SNS에 글도 많이 올리는데 문준용도 그랬고 문다혜도 그렇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지금 국민들에게 부적절한지 대통령 가족으로서 이 참 사리 판단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뭐 SNS에 글을 올려서 이게 뭐 대통령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또 노무현을 끌어와서 뭐 이러자면 막가자는 거냐 뭐 이러더니만 또 이번에는 자신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 자신은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 당하고 수치심이 뭐 물밀듯 밀려온다. 뭐 견디기 힘들다.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걸 처음 바로 보면서 자기 아버지인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패악질하고 문재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문다혜를 지금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이 문다혜와 문다혜 남편이 생활이 안 됐다. 그래서 문재인 부부가 생활비를 지원해 줬다.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한다.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 그 이후에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문다혜가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태국을 갔다 와서. 제가 보기에는 문다혜가 아빠 찬스를 쓴 것이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이 문다혜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남편이 서모 씨가 제대로 취업할 데도 없고 여러 곳에 이렇게 알아보는데 문재인이 타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이 문다혜에게 이렇게 가서 생활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문다혜도 그걸 오케이 했을 것이고 이렇게 갔다. 부부간에 뭐 일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다혜는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뭐 이 정도의 것은 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니까 월급으로 받는 형식이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특혜이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갔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다혜가 이렇게 검찰 때문에 자기가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이야기를 다 해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서 문다혜의 남편이 타이스타젯에 이렇게 경력도 없이 채용될 수 있었는지, 2억 3천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 태국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문재인과 이상직의 특수관계 때문입니다. 제가 문다혜가 지금 사리분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다혜가 결혼까지 했으니까 묻게 될 겁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태국을 가는 게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나? 이게 좀 특혜 시비가 일지 않겠느냐? 2억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물어도 큰 문제가 없다. 뭐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굳이 뭐 깊이 알려고 안 했을 겁니다. 문다혜가 지금 국민들에게 검찰에게 이렇게 폐악질할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핵심은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검찰이 묻고 있는 지점입니다. 도대체 문재인과 이상직은 어떤 커넥션을 갖고 있길래 문다혜에게 이런 특혜, 그 이외에 이상직에게 준 문재인 정권 때에 엄청난 특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민주당이 공천을 받은 그것도 있지만 이 사업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저가 항공사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 때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목을 매는 것이 노선입니다. 노선. 서울과 부산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가 항공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과 개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국, 동남아와 개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권한은 국토부가 쥐고 있습니다. 이스타젯은 굉장한 특혜를 받습니다. 타이스타젯, 태국과 이렇게 항공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설립된 유령 회사였습니다. 문다혜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혜를 누렸는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가, 개입이 됐는가, 그걸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문다혜가 지금 검찰에 대해서 뭐 또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폐악질을 하는데 그 폐악질의 대상은 문재인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여야 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법인카드입니다. 이거 제가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는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결제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총무, 과장 결제, 국장 결제 쭉 순서대로 결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이 김혜경은 문다혜처럼 이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잘 모를 겁니다. 공직 생활을 해본 지도 않았고 이 공직에서 어떻게 이 법인카드가 결제가 되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김혜경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은 지금까지 이재명이 코치를 해주는 대로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잘 몰랐다. 배소현이 모두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모르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재명의 살림살이, 뭐 이재명의 샴푸, 뭐 제사용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모두 배소연이 지가 알아서 모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아마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은 대통령의 가족들의 비리 문제가 터지면 모두 대통령에게 떠넘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문다혜 마찬가지고 문준용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김정숙도 타지마을 가고 김정숙이 그 관봉권을 쓰고 특활비, 김정숙은 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봅니다. 그 제2부속실과 이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다. 김정숙은 알려고도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대통령 부인인데 뭐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 청와대에서 처리했을 겁니다. 특활비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쓰고 옷 사는데 쓰고 또 이렇게 좀 숨겨놓았다가 문다혜에게 보내고 이랬던 겁니다. 뭐 이거 뭐 뻔하게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시대로 법인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이재명의 법인카드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을 보고 법인카드 준 겁니다.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 위반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배소연은 지금 실형을 받아서 재판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지금 김혜경의 재판이 곧 1심 판결이 내려질 건데 이 법인카드 전체가 나와야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더 현명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소연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배소연이 수행비서가 자기는 법인카드 그냥 쓰는 겁니다. 써서 총무과에 던져주면 거기서 영수증 처리 다 하는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국에 있는 이런 뭐 돈까지 끌어와서 지금 이재명의 살림살이에 다 끌어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혜경이 지금까지는 배소연에게 떠넘기다가 이제 법인카드 전체를 갖고 자기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할 말은 배소연에게 지금 떠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검찰이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재명을 보고 경기도에서 나온 법인카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면 이재명과 의논을 했느냐, 이재명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만약 한다면 이재명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다혜 건 관련해서 전부 진술 거부하는 것은 이상직과의 관계 때문에 문재인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김혜경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일이 그렇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2달을 소환을 했는데 2달을 나오지 않다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끝까지 안 나오겠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지금 수원지검입니다.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모두 서면으로 그러면 응답하라. 이재명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요. 김혜경도 서면 질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나오겠다라고 했답니다. 진술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지금 미칠 겁니다. 이 서면 질의 그 과정을 전부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이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검찰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은 이 정도 되면 강제 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로서 미루고 못 나간다, 나간다 했다 못 나간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바로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열려서 또 이 뭐 풀어달라라고 의결을 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추석 연휴 이럴 때 바로 강제 구인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파렴치범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요. 강제 구인을 하지 않겠다면 서면 질의도 이재명은 미칩니다. 이거. 서면 질의에 지금 이재명이 다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혜경이나 배소연은 이재명이 전부 다 시켜서 이재명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결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모두 이재명의 책임인 겁니다. 정치인 부부, 정치인 이 뭐 배우자, 정치인 가족, 이게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이 김혜경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문재인, 문다혜, 또 김정숙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 조국이 입시 부정이 터졌을 때 자기 그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자기 부인에게 다 떠넘기면서 정경심에게 자기는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나오는 질문이 저녁에 밥은 같이 안 먹느냐라고 하니까 밥 먹는다. 그럼 밥 먹을 때 무슨 이야기 하느냐? 조국이 그 자녀들 시험도 대신 쳐주고 합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조국이 결정적인 건 부인에게 다 떠넘기기 위해서 밥 먹을 때 대화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부 관계는 뭐 어떻게 되는 관계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추미애였습니다. 추미애 그 아들 그 뭐 황제 그 휴가를 즐긴 거 남편과 대화하지 않느냐,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럼 남편과는 의논하지 않느냐, 왜 몰랐느냐? 그러니까 뭐 남편과 지금 뭐 떨어져 살고 있고 뭐 지역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문다혜는 자기 남편과 함께, 문다혜도 알았을 겁니다. 이거 아빠 찬스다. 아빠가 대통령에서 이 취업이 되는 것이다. 혹시 아빠가 이상직이라는 사람에게 이 정도 부탁을 할 정도라면 다른 관계는 없었을까? 가장 일반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문다혜와 문재인은 대화 안 합니까? 계속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도 같이 살았고, 거기 지금 양산 사저에서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대화 안 합니까? 김정숙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안 합니까? 조금 있으면 김정숙을 소환하게 될 겁니다. 문다혜, 김정숙 소환하면 아마 거의 모른다 진술 거부일 겁니다. 이 가족들이, 일반인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걸렸을 때 검찰들은 뭐 이 신문하는 데는 프로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모른다 아니면 진술 거부입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대화 안 하는 거죠. 참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들 이 검찰 수사에 걸리면 가족들끼리 거의 대화를 안 합니다. 조국이 그랬고 추미애가 그랬고 지금 문재인 부부가 그렇고 이재명 부부가 그렇습니다. 문다혜, 김혜경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도 문다혜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폐악질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와 이상직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확하게 따져 물으십시오. 김혜경 진술 거부를 했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데리고 무슨 개인 비서처럼 쓴 그 배소연에게 다 떠넘겼는데, 그러다가 진술 거부했는데 오늘에는 그래도 남편을 데리고 저녁을 먹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법인카드를 그렇게 집안 살림하는데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면 되는 건지, 도대체 어디까지 쓴 건지 가족들끼리 대화 좀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